자, 65번이고요. 자, 건축법령상 그 용어 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죠, 3번. 그 관광휴게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틀렸죠. 관광휴게시설 용도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관광휴게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관광휴게시설 용도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되지 않죠.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66번. 건축법상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사 설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 건축법상 건축사 설계 대상은 어떻게 되죠? 건축법상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것. 1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도 건축사 설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법이죠.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사 설계 대상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단 이 중에서 그 건축신고 대상인데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는 게 있죠. 한 두 개는 외워두라고 했죠. 그죠? 대표적으로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죠. 이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66번에 1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요. 2번.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죠. 그 다음에 3번.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이 200제곱 창고나 농막,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이 400제곱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리고 5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그래서 3, 4, 5번은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에요. 건축신고 대상 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6번에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다음 67번.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절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허가공제를 대상으로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죠.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이 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3번.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동그라미, 숙박시설 동그라미 2개. 자, 위락시설, 숙박시설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면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는 거부될 수 있죠. 건축허가 거부 대상이죠. 4번. 착공신고 전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6개월을 기다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때 취소해야 한다.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되죠. 4번이 답이에요. 68번.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죠. 그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죠. 69번.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허가 누구에게 받아요? 원칙적으로 허가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허가권자 되잖아요. 그때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시가 무슨 시죠?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가 되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게 원칙인데, 다만 그 예외가 있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또 연면적 합계 얼마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누가 직접 허가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원칙적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적 허가권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를 하거나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그냥 일반 도지사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70번. 건축법상 도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번이 정답이죠. 그 길이 40m인 막다른 도로서 너비가 4m인 것은 이 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여러분,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도로고요.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제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인데 이 막다른 도로의 이 길이가 10m 미만이에요.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이 도로 너비가 몇 미터 나와야 되죠? 그렇죠. 2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 2m 이상부터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이고 35m 미만까지 이 사이에 해당하면은 몇 미터? 그렇죠. 3m 이상. 그 너비가 3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 이 길이가 35m 이상이에요. 35m 이상이면은 너비는 몇 미터죠? 그렇죠. 6m 이상이어야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일정한 너비 이상이 될 때 건축법상 도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길이가 40m인 막다른 도로니까 35m 이상이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에 해당하면 그 너비가 6m 이상이어야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71번. 건축법상 결합 건축 대상지가 될 수 없는 것 3번이죠. 3번.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은 건축법상 결합 건축 대상지에 들려면은 그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안 되고요. 보존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만 건축협정이나 결합 건축 대상지에 들 수 있는 거 많이 연습드린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72번.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 요건입니다. 구분된 공간의 시대수가 기존 시대수를 포함하여 몇 세대? 그렇죠. 2개. 2세대 이하이고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의 시대수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의 10분의 1 그리고 동전체 시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죠. 73번. 주택법상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1번 개정된 거 알고 있죠?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전매를 허용하지만 단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가 아니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74번.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의
순서로 맞게 연결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으로부터 15년이 경고된 공동주택의 각 세대 주거주택 면적 30m 이내에서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주거주택 면적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하는 증축 리모델링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지대수의 100분의 15, 15% 이내에서 지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죠. 그때 지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곧 수직 증축을 의미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이상의 결의와 각 동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죄송합니다. 인가신청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할 때 결의 요건입니다. 결의 요건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죠? 그리고 동구분 소유자와 동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과반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죠. 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누구에게 인가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인가를 받게 되죠. 그때 리모델링 인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가 있죠. 그때 첨부되는 서류가 결의 증명서를 첨부하잖아요. 그때 결의 요건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결의 요건은 이렇게 되죠. 자, 이게 공동주택 101동 아파트 102동 103동이 있습니다. 103동이 있으면은 자, 동을 리모델링하면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은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그렇게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결의 요건이에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오게 되죠. 자, 이런 결의 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대수선 리모델링은 신명경과 증명서 필요하고, 그리고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사용 검사 후 15년 경과 증명서가 필요했죠. 그리고 증축하려면은 건축 기준이 완화돼야 되니까 건축 기준 완화가 결정됐다면은 건축 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등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결의 증명서.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 후 10년 경과 증명서. 증축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 후 15년 경과 증명서. 그리고 건축 기준 완화가 결정된 경우 건축 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됐죠. 이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장 군수처로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은 동을 리모델링하면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 단지를 리모델링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 이상,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은 75, 50, 75.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은 75, 50, 75. 다음 75번.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가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사업주체의 제한 행위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해당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든지 가동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없죠. 해당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중요하잖아요. 임차권 하면 틀리죠.
부동산 임차권에도 틀리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행위를 할 수 없죠. 정답은 2번이에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행위를 할 수 없죠. 아주 조심하라고 그랬죠. 임차권 하면 틀려요. 부동산 임차권에도 틀려요. 76번. 주택급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죠. 국가고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국가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77번. 한지 방식의 도시개발사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4번부터 볼까요? 좀 국민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매를 요구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 총면적 50%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채비를 매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게 채비지를 매각할 때 4번 이때 채비지의 매각 양도 가격은 4번 감정 가격 기준 원칙이죠.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인데 5번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면 조성원가로 할 수 있게 되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78번. 주택급상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서 틀린 것은 3번이죠. 잠깐만요.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은 공구별로 즉 109, 209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최소 300시대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300시대 이상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09부터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109는 사업계획 승인 후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를 해야 돼요. 근데 5년 내에 공사 착수를 아니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209잖아요. 209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신고일이 있죠.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신고일. 최초 착수신고일은 곧 109에 대한 착수신고일이잖아요. 그 최초 착수신고일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2년. 이때는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되죠.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이미 절반은 공사 착수해서 아파트 짓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못 하잖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3번이죠.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79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5번이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조정을 까발지 않고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농지에도 제외됩니까? 농지에서 제외가 되죠. 80번. 농지법상 대리경작자 지정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지방 군수자는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학교나 농업 생산단체 등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틀렸죠. 농지법상 대리경작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지정해야 됩니까? 인근의 농업인이죠. 인근의 농업인이나 아니면은 농업법인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방 군수장이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에서 경작을 원하는 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근 지역의 학교나 농업 생산자 단체 등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마지막 모의고사였죠. 아마 그동안 여러분 수험 준비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대부분 지문이 익숙하고 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죠. 전부 생소하면은
그동안 준비한 것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신 것 같고요. 남은 기간이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 잘 하셔서 랜드프로와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을 기원하고 항상 저희들은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